식사는 단순히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과 인격을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식사 중에 발생하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다른 사람의 본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방식이나 음식에 대한 반응,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등은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불평을 하는 손님을 상상해 보세요. 음식이 늦게 나오자마자 종업원을 향해 짜증을 내고 자신의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식사에서의 하나의 작은 행동일 뿐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깊은 성격과 태도를 드러낸다는 사실은 우리가 식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식사 자리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상황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의 속도나 소리, 그리고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인내심, 배려심,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식사는 단순한 음식의 섭취가 아닌 사람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욱 그 사람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회의에서 식사 중 발생하는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음식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 배려, 그리고 평소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누군가를 존중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자리에서의 행동은 단순한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며 사람의 진짜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사하는 방식, 특히 음식을 먹을 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안에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속도, 음식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불편한 상황에서의 반응 등은 모두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식사 습관을 통해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 중 하나는 음식을 급하게 먹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인내심이 부족하고 상황에 대한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서두르며 마치 시간이 부족하다는 듯이 급하게 먹는 사람은 일상에서나 직장에서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쉽게 짜증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감정을 먼저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압박이 식사 시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면 음식을 천천히 먹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며 식사를 즐기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모든 일을 여유롭게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안정감을 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주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격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식사 습관과 성격의 관계를 실험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두 그룹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식사를 관찰한 결과 급하게 음식을 먹는 그룹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천천히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그룹은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식사 습관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과 인생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천천히 먹으며
주변을 살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인내심과 배려심이 뛰어나며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식사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사람의 진짜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식사 습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삶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는 단순히 음식을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과 품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식당에서의 서비스 직원들과의 상호작용은 사람의 태도와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혹은 음식이 조금 늦어졌을 때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직원은 고객을 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객의 태도는 종종 그들이 직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늦어졌을 때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으며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서 쉽게 갈등을 일으키고 인간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 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든 친구들 사이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으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음식이 늦어졌을 때 차분하게 기다리거나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음식이 늦어지거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며 서비스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건넨 사람들이 더 높은 신뢰와 사회적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품격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사 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서비스 직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타인을 존중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작은 행동들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비스 직원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태도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식사 자리는 단순한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감정을 교류하며 심리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식사 중의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특히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우리의 식사 태도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의 사회적 신뢰도와 공감 능력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에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방식은 그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화 중에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은 그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대화 중에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눈을 맞추지 않고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소외감을 주며 그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 중의 작은 행동들이 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식사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식사 후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식사 중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그 후의 관계에서 연락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식사 중의 태도와 행동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지 개인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협업이나 팀워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팀원들이 식사 중에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 팀은 자연스럽게 더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중에 서로 무관심하게 행동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팀 내의 신뢰가 약해지고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중에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에게 더 많은 신뢰를 보이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직장에서든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식사에서의 행동은 단순한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식사 중의 작은 행동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더욱 가까운 관계로 이끌어가며 사회적 신뢰와 공감을 쌓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품격은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의 약자나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서비스 직원이나 다른 손님들,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 앞에서도 그 사람의 품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직위가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종업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중과 배려를 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실험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서로 다른 지위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 앞에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는 불만을 드러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예의 바르지만 약자나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는
그 태도가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지 식사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성격을 평가할 때 그들이 어떻게 약자를 대하는지, 혹은 자신보다 격이 낮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약자 앞에서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약자 앞에서 무시하거나 불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그들의 품격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약자 앞에서 존중을 잃는 자는 스스로 인생의 격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지 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더욱 높은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약자 앞에서의 존중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실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힘이 없거나 지위가 낮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시하거나 불쾌한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에서 존중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약자 앞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약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경을 받으며 그 사람의 삶은 더 따뜻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과 인간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태도들은 우리 삶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식사 중 나타나는 행동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들을 다루겠습니다. 이 교훈들은 단지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인내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음식이 늦어지거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기다리며 그 상황을 여유롭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인내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며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성취를 이끌어낸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직장에서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중에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덜어주는 행동, 혹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려하는 태도는 직장 내 협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협력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식사 후에 잘 먹었습니다 라는 간단한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지 식사 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표현은 사람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식사 중에 보여주는 진정성은 우리의 인격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음식을 서둘러 먹거나 불평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진정성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을 즐기며 주변 사람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진정성을 가진 사람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관계에서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식사 중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으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직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식사 자리가 불편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거나 상황을 즐기려는 태도는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며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듯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들, 예를 들어 음식을 천천히 먹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 등이 결국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교훈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자리는 단지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일상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교훈들이 단지 일시적인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사회적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배운 교훈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교훈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경험하는 태도와 행동들이 우리 삶의 다른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태도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단지 식사 자리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동료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가족 간에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더욱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행동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끌리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해주며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식사 자리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주어진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직장에서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고 화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들을 실천하면 우리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바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성격을 결정짓고 그 성격은 다시 우리의 관계와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식사 자리에서의 행동은 단순한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의 품격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식사 중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내, 배려, 감사, 진정성, 긍정적인 태도 등 식사 자리에서 배운 교훈들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식사 자리에서 배우는 작은 교훈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쌓여 결국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교훈을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가치를 두죠. 그 사람들과 나눈 수많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떤 때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관계는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관계가 가끔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고 그 대가로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년 된 친구와의 대화에서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됩니다. 이 친구는 그녀의 자식들과 그녀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참 효자야. 매달 용돈도 주고 집도 사준다더라. 너는 왜 그 정도도 못 받냐? 그런 말들을 듣고 난 후 주인공은 마음속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이 친구의 말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계속하며 주인공을 의식하지 않게 무심코 비교하고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주인공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자신이 과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았는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았을까? 친구는 왜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걸까?
이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해온 친구를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 속에서 주인공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갈등하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낀 감정의 변화를 따라가며 나아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순간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특히 그런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실망의 감정은 더 깊고 아픕니다. 이제 주인공은 오랜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 친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해온 친구였으니 당연히 그녀는 그 친구가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대신 자주 불편한 비교를 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과 그녀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 말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인공은 그 친구의 말에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그 친구의 말은 오히려 자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온 게 잘못된 걸까?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자식들에게만 신경을 썼던 건 아닐까? 그녀는 점점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가족과 자식들에게 헌신해왔고 그 대가로 사랑과 배려를 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연락을 하지 않고 용돈을 줄 거라는 기대도 허황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엄마, 요즘 바쁘니까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그녀의 삶을 평가하고 비교하며 결국 친구라는 관계는 더 이상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인공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녀는 점차 자신을 돌아보고 이 관계가 가져다 준 상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우정과 추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후 주인공은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큰 결정을 내리기로 합니다. 그동안 그녀는 모두를 위해 살았고 가족과 자식들을 위한 삶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았을까? 이 질문은 점차 그녀의 마음을 계속해서 갉아먹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맞추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과 욕구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주인공은 자신이 그동안 너무 많이 희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과거에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았던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주인공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그녀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자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이유는 자신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는 지나치게 자신을 억누르고 결국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큰 해방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는 그녀 자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그동안 너무 많이 기대고 또 자신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들이나 친구들의 기대에 맞추는 삶을 넘어서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낀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주인공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해온 친구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억과 이야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더 이상 그런 관계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40년 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이후 그녀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추거나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인공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후 첫 번째로 주인공이 한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쏟았던 그녀는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내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작은 취미를 즐기며 삶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독서를 다시 시작하고 주말마다 가벼운 산책을 하며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그녀는 점차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큰 걸림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쌓인 관계를 쉽게 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그 친구와의 추억과 좋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요즘 좀 달라졌어. 왜 연락도 잘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멀어진 거야? 이 말에 주인공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고
이제는 그 모든 불편함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주인공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유로움이라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주는 관계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친구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싶어.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인공에게 큰 해방감을 주었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주인공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에서 그녀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때 그들을 붙잡고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 얻는 감정적인 만족보다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만을 만나고 그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유지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인공은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친구는 밝은 표정으로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봅니다. 이 대화는 주인공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 친구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그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순간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주인공은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더욱 즐기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작은 독서 모임이나 사진을 찍으면서 SNS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들이 점차적으로 그녀의 삶에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의무감이 아니라 서로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교감할 수 있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며 그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들이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인공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찾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만족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기대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 점차적으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며 살아갈 때 얻어진다는 것을. 이 모든 변화는 주인공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삶. 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고 친구를 위해 살고 때로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아온 그녀는 결국 그 삶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주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자주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책을 읽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그녀에게 큰 만족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녀는 매일매일 점차적으로 더 나은 자신을 만나고 있다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기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식습관도 건강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에게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경제적 자립입니다. 그녀는 경제적인 안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관계를 맺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외부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교훈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돌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부담감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그 시간이 그녀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에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외로움과 불안감을 이겨내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그녀는 더 이상 남의 기대나 타인의 평가에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과 갈등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녀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었고 그녀는 그 기회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또한 건강과 경제적 자립을 중시하며 자신을 더욱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매일 명상이나 독서를 즐깁니다. 또한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꾸준히 자산 관리를 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만의 재정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며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방식과는 다른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삶의 방식을 전파하고 싶어 하며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주고 모두가 자신을 존중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갈등과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자신을 돌보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았을 때 그 답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 모두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길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가치를 두죠. 그 사람들과 나눈 수많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떤 때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관계는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관계가 가끔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고 그 대가로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년 된 친구와의 대화에서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됩니다. 이 친구는 그녀의 자식들과 그녀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참 효자야. 매달 용돈도 주고 집도 사준다더라. 너는 왜 그 정도도 못 받냐? 그런 말들을 듣고 난 후 주인공은 마음속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이 친구의 말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계속하며 주인공을 의식하지 않게 무심코 비교하고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주인공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자신이 과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았는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았을까? 친구는 왜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걸까? 이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해온 친구를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 속에서 주인공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갈등하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낀 감정의 변화를 따라가며 나아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순간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특히 그런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실망의 감정은 더 깊고 아픕니다. 이제 주인공은 오랜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 친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해온 친구였으니 당연히 그녀는 그 친구가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대신 자주 불편한 비교를 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과 그녀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 말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인공은 그 친구의 말에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그 친구의 말은 오히려 자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온 게 잘못된 걸까?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자식들에게만 신경을 썼던 건 아닐까? 그녀는 점점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가족과 자식들에게 헌신해왔고 그 대가로 사랑과 배려를 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연락을 하지 않고 용돈을 줄 거라는 기대도 허황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엄마, 요즘 바쁘니까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그녀의 삶을 평가하고 비교하며 결국 친구라는 관계는 더 이상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인공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녀는 점차 자신을 돌아보고 이 관계가 가져다 준 상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우정과 추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후 주인공은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큰 결정을 내리기로 합니다. 그동안 그녀는 모두를 위해 살았고 가족과 자식들을 위한 삶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았을까? 이 질문은 점차 그녀의 마음을 계속해서 갉아먹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맞추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과 욕구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주인공은 자신이 그동안 너무 많이 희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과거에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았던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주인공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그녀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자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이유는 자신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는 지나치게 자신을 억누르고 결국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큰 해방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는 그녀 자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그동안 너무 많이 기대고 또 자신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들이나 친구들의 기대에 맞추는 삶을 넘어서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낀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주인공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해온 친구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억과 이야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더 이상 그런 관계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40년 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이후 그녀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추거나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인공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후 첫 번째로 주인공이 한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쏟았던 그녀는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내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작은 취미를 즐기며 삶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독서를 다시 시작하고 주말마다 가벼운 산책을 하며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그녀는 점차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큰 걸림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쌓인 관계를 쉽게 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그 친구와의 추억과 좋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요즘 좀 달라졌어.
왜 연락도 잘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멀어진 거야? 이 말에 주인공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고 이제는 그 모든 불편함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주인공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유로움이라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주는 관계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친구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싶어.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인공에게 큰 해방감을 주었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주인공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에서 그녀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때 그들을 붙잡고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 얻는 감정적인 만족보다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만을 만나고 그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유지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인공은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친구는 밝은 표정으로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봅니다. 이 대화는 주인공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 친구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그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순간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주인공은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더욱 즐기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작은 독서 모임이나 사진을 찍으면서 SNS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들이 점차적으로 그녀의 삶에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의무감이 아니라 서로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교감할 수 있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며 그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들이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인공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찾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만족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기대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 점차적으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며 살아갈 때 얻어진다는 것을. 이 모든 변화는 주인공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삶. 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고 친구를 위해 살고 때로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아온 그녀는 결국 그 삶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주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자주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책을 읽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그녀에게 큰 만족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녀는 매일매일 점차적으로 더 나은 자신을 만나고 있다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기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식습관도 건강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에게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경제적 자립입니다. 그녀는 경제적인 안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관계를 맺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외부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교훈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돌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부담감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그 시간이 그녀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에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외로움과 불안감을 이겨내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그녀는 더 이상 남의 기대나 타인의 평가에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과 갈등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녀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었고 그녀는 그 기회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또한 건강과 경제적 자립을 중시하며 자신을 더욱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매일 명상이나 독서를 즐깁니다. 또한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꾸준히 자산 관리를 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만의 재정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며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방식과는 다른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삶의 방식을 전파하고 싶어 하며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주고 모두가 자신을 존중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갈등과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자신을 돌보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았을 때 그 답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 모두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길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